예, 메리메리 메리차드 지점장 조경숙입니다. 오랜만이고요. 또 이제 3월달 벌써 이제 1주차 지나고 또 2주차로 흐르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서는 이제 그것만 나오다 보니까 잊혀지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원래 경제 뉴스라든지 그런 내용의 보험, 특히나 이제 이번 달은 어쨌든 그 절판의 기회의 달이기도 해요. 매년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4월달 보험료 인상을 매년 아마 4월하고 12월, 1월달 그쯤에 가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로 작년에 실손 손해율이 심각했습니다. 회사 지표에. 실손보험 100을 생각하면은 150%의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150원이 나가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덕분에 건강검진 비용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이제 건강검진도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했던 일들이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 염려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실손이라든지 다른 보험 청구로 수술비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사실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면 예정 이율이 인하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업비 인상이 되거나 하나만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하겠대요. 회사 입장은. 그러면 거의 이달 보험료 산출이 되는 거 다음 달은 10%가 더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달, 4월 달은. 그래서 금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달이 이달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주 위보라는 한문 단어를 사자성어로 하나 떼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예, 구슬이 그렇게 많더라도 깨어야 예, 보배라고 좀 이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슈를 좀 이달에 꼭 어떤 판매 꼭 돌파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코로나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길래 또한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특이하게도요. 저희는 매출 비중이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메리츠 매출도 본부별로 해서 나오거든요. 대구 경북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매출이. 신기하게도 상위권이에요. 신기해요. 영업 안 하시고 다 숨어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점장 총무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매출이 어디에서 영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들이. 어디에서. 매출이 오르고 있다. 그보다 훨씬 서울권이나 이 경기도나 수도권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히려 더 거꾸로 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어려울 때가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달에 집중을 꼭 하셔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이 아무래도 좀 지금 당장은 어렵다. 나중에 보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또 많이 선택하는 게 뭐? 모바일 전자청약이죠. 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 상품이 이제 모바일로도 계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어린이 보험이면 몇 살까지? 계약자가 엄마일 경우 피보험자는 14살, 15살 미만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계피 상위권일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제일만 물어보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해외 거주, 지금 미국에 간 지 뭐 몇 년 됐는데 이분이 지금 보험이 꼭 국내 걸로 꼭 가입을 하고 싶다. 가능하냐 안 되나? 안 돼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그냥 대면 영업의 일환이에요. 고객님을 만나되 그냥 페이퍼로 받는 거를 대신에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받는 것 뿐입니다. 기본 지키기 미이행이에요. 만약에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고객님을 만나고 핸드폰으로 계약을 받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 절대 불가다라는 거. 다만 모니터링은 가능하세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은 가능하다. 두 번째, 나이 제한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건 각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메리츠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연령 있죠. 325 간편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15살부터 지금 현재는 90까지입니다. 예, 그럼 90까지는 가능해요. 예, 모니터링만 65세까지예요.
모니터링만 65세고 칠순 어르신 요새 이제 계약 체결 들어온 거 보니까 325 간편으로 칠순 어르신도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 모바일로도 체결하시더라고요. 쿠팡으로 물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연령에 대한 문제 없다. 그 세 번째는요, 주말하고 휴일. 그 쉬고 있는데 고객님이 하필 또 주말에 뭐 하자라고 하는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영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 주말에도 대면 영업할 때 페이퍼 가져가서 사인 받으시잖아요. 똑같아요, 그 이치랑. 예, 모바일도 발송은 가능하고 서명 가능한데요. 다만 즉시 출금은 다음 월요일 날 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똑같이 대면 영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핸드폰으로 서명하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좀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방법은 이렇게 키우면 돼요. 서명할 때 약간 키워가지고 글씨 쓰시면 되세요. 예, 타이핑 치시면 되세요. 그리고 모바일 모니터링은 정답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까요? 숫자로 1번인 걸로. 그렇게 해서 좀 체결 진행을 좀 이번 달은 조금 이쪽으로 약간 포션이 넘어가지. 물론 사람을 만나겠지만 이쪽으로 또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금요일 날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고객님들 만나는 부분 뭐 아니면은 좀 솔직히 이제 시상 때문에 맞추려고 금요일 날은 모바일로 또 더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메리트 상품에 대한 이슈를 3가지만 놓고 좀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예, 메리트 대표 상품은 뭐니 해도 알파 플러스라는 상품으로 계속적으로 장수 상품이 이제 알파 플러스인데 더 좋은은 뭘까요? 이건 KB 거 따라온 건데. 갱신형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전 예전부터 알파 플러스 비갱신 아니면 알뜰한 건강 비갱신으로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팀장님들도 갱신형을 깨서 다시 이제 비갱신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상품이 좋은 건 납입 면제가 100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몇 년까지? 갱신형 상품인데 10년도 있고요. 20년도 있고요. 몇 년이 있을까요? 30년이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는 30년 기간도 나쁘지 않아요. 저희 이제 비갱신으로 계약이 체결 들어오는 거에 대한 유지율 데이터를 뽑잖아요. 1년 유지율이 몇 프로? 92%, 5% 그 사이요. 그다음에 5년 유지율이 몇 프로? 45% 돼요. 10년 유지율은요? 비갱신으로 들어온 계약에 20만 원짜리 10년 유지율은요? 25%. 10명 고객 중에 2명밖에 안 남아요. 신기하게도. 끝까지 유지하실 것 같잖아요. 2명은 남아 계시고 8명은 이미 해약이 되시어 있더라고요. 실효되거나. 다른 계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신상품이 나오면은. 물론 못 내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갱신형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좀 판매할 거 조금 더 이슈적인 상품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게 지금이고요. 이 상품이 왜 좋으냐면, 첫 번째는 납입 면제. 납입 면제 미적용이면 보험료가 제일 쌉니다, 사실. 근데 납입 면제가 있을수록 더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지만 이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요. 납입 면제 더 좋은 알파는 일반과 고급형이 있는데, 일반은 갱신 주기 동안 납입 면제. 고급형은 언제까지? 예, 암을 진단받고 나서 갱신 주기 동안만 보험료 안 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100세까지 납입을 안 하셔도 된다. 거기까지는 다들 알고는 계세요. 납입 면제가 총 몇 가지요? 그거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소식지 안에 모든 상품에 대한 납입 면제가 뚜루룩 있는데요. 이 상품은 총 몇 가지? 16가지나. 처음엔 요거였었어요. 요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이었다가 뭐가 하나 추가가 되고 맨 마지막에 양성 뇌종양이 추가가 된 겁니다. 눈에 띄는 거는요. 납입 면제 중에 당뇨합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실손하고 수술비 손해율이 급증하다 보니까 보험 청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항목? 1위가 백내장 수술이더라고요. 보험 청구에서. 2위는 뭐? 치질인 걸로. 예,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디스크 수술, 제왕절개 수술이 이제 수술 순위로 해서 펼쳐지는데, 특히나 백내장은요, 50대, 60대, 70대 이 어르신들에 대한 보험 청구율이 더 많으시고요. 중요한 건 이분들이 몸에 원래 뭘 좀 갖고 있다?
당뇨가, 고혈압과 당뇨가 이제 만성 질환이 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청구를, 수술을 하신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당뇨성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에 끊기더라고요. 수술할 경우에. H28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납입 면제까지 갈 수 있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백내장 수술만 했을 뿐인데 중대 질환이 아니고 앞전에 암이나 뇌나 뭐 심근경색에 대한 중대 질환이 아니어도 가벼운 질환이어도 납입 면제까지 좀 이끌 수 있는 상품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당뇨 합병이 어떤 게 있을 수,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요새 강조를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지난달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납입 면제가 된 사례를 한번 발표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 고객님은 98,000원, 10년 10년 만기로 71년생 남자분이십니다. 무역업을 하시는 남자분이신데요. 딱 한 번 내시고 98,400원 납부하시고 납입 면제가 된 사례. 예, 이제 보니까 가입 한 달 만에 심장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담보는 당연히 이제 그 중대한 진단, 무슨 2대 질환과 관련된 거,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다음에 종 수술비를 포함한 각종 수술비 일당을 실손 빼고 다 가입을 하신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가입을 시키려면 솔직히 보험료 얼마일까요? 아무리 무해지라도. 비갱신으로 했을 때. 70년생 남자. 20만 원은 좋게 막 넘어갑니다. 20만 원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 저렴하게 가겠다. 근데 이양 갱신형인 거 만약에 납입 면제 받으면 100세까지 가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겠다. 이분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요. 10년 10년 만기였거든요. 10년 10년 만기? 근데 남면이 되는 순간 원래 여기 상태가 정상 유예 실효로 나옵니다. 계약 상태가. 근데 납입 면제가 되면서 기간이, 아니 종이 바뀌죠. 10년 100세 만기로 바뀌어요. 납입 면제가 되는 동시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한 번 납입했으니까 그냥 해지 금액은 얼마? 뭐 제로인 줄 알았어요. 제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책임 준비금이 100세까지 기간이 걸쳐서 한꺼번에 일시에 꽂히더라고요.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 책임 준비 금액이. 그래서 해지 금액이 지금 조회되는 화면에 얼마가 나온다? 3,400만 원이 꽂힙니다. 이분 한 번 불입했을 뿐인데 만약에요 조금 형편상 좀 어렵다라면은 해지했을 때 지금 해지 금액을 뭐 이자가 약간 소득세가 묻더라고요. 요거 빼고서 한 2,900만 원 실수령액으로 받아가실 수도 있어요. 예, 납입 면제된 상태로 물론 100세까지 끌고 가는 게 최고이긴 한데요. 사람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면이 되는 상태로 조금 내가 뭐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좀 하겠다라면 이 돈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두 가지 케이스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목돈을 좀 챙기실 수 있든지 뭐 그런 기회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장점으로 먼저.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한 번 불입하고 유지율은요. 수수료는요. 시상은요. 시상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돼요. 저희가 이제 4회차, 7회차 미유지를 따지잖아요. 이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수가 됩니다. 수수료는요. 환수가 돼. 12회차까지는 유지를 보고 만약에 12회차 미만일 경우는 다 환수예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사망을 하셨다. 이렇게 진단받고 그냥 생존하시는 게 아니고 사망을 했으면은 시상금만 달라지면 수수료는 무조건 12회차 미만은 환수고요. 회차별로 계산해서 미환수에 대한 회차별 환수 금액이 있고요. 시상만 사망했을 때는 사망 진단서를 받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다시 환불해 드려요. 환수된 돈을.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고객님이 제발 좀 12회차 미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양 진단 받는 거. 그런 마음도 있는데 계약 체결하다 보면 가입하고 한 달 이내에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병력이 이건 무시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좀 일장일단이 있다. 12회차 미만이면은 좀 나한테 환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뭐니 해도 간병 일당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전 같으면 간병 일당을 가입을 하겠다라면 보험료가 얼마?
그래도 그게 뭐라고 최저보험료도 원래 그 더 좋은 알파도 최저보험료가 25,000원, 3만 원 순이거든요. 간병인당 가입하고 뭐 하면은 근데 3, 4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메리츠 그 간병인 만만 플랜은 10,000원만 가입하시면은 보험료 얼마 붙어요? 최저보험료? 예, 이 상품은요. 저희가 이제 플랜을 탑재를 시켜놨어요. 더 좋은 알파만 그래요. 더 좋은 알파 갱신형 상품만 간병인 만만 플랜을 만들어 나갔고 요거 10,000원짜리만 가입을 하겠다. 10,000원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원래 최저보험료 25,000원인데 이 상품 자체 구성이. 예, 그래서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많이 또 가족 4명이 가입하면은 거의 5만 원으로도 커버칠 수 있다라고 해서 장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간병일당을 메리츠는 그 10년을 팔다 보니까 요새는 병원이 공동 간병인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4인실, 5인실, 6인실에 그 병원에 자체 간병인이 있습니다. 그 간병인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고객님은 얼마를 낸다? 최소? 한 2만 원, 3만 원 돈으로 카바를 치다 보니까 그렇게 얼마인가요? 비싸네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간병인을 하루 저희가 쓰면은요 12만 4천 원 드려야 돼요. 예, 그 돈보다는 이거를 3분의 1 가격으로 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 자체 병원에 있는 간병인을 쓴다 그러면 메리츠 간병일당을 가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못 나가요, 사람이.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나간다 싶으면은 일당 10,000원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개정이 됐다? 쓴 만큼 드려요. 간병인을 쓴 그 실제 돈만큼 드린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가보다 해요. 근데 지난달에 보험 청구한 내역을 보니까 본인 부담금만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급여를 보니까요. 본인 부담 15일치 발목 골절로 15일치 이제 간병인을 쓰신 케이스인데 공동 간병을 쓰신 케이스예요. 근데 급여 내역을 보니까 15일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얼마? 25만 8천 원. 하루 일당으로 하면 한 17,000원 꼴.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공단 부담금이 또 있어요. 급여에 공단 부담금이. 이 돈이 보험 청구 동시에 다 드리더라고요. 저희가. 본인 부담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단 부담금을 드립니다. 소급 적용인가요? 예, 기존 계약자분도 다 소급 적용이에요. 기가입 고객님도 다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이번 이제 3월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다만 사전 승인만 미리 받으셔라. 메리츠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돼요. 내가 병원에 와봤더니 그 공동 간병을 쓰는 병동이고 나는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연락만 미리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보험금 지급 사례가 저희는 이 돈만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공단 부담금이 급여 부분이 또 껴있더라. 추가의 꽁돈이 좀 더 추가로 받는 그 기분? 그래서 요거는 좀 강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 지금 막 뿌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그리고 이제 요게 소식지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협회에서 심사를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임의로 회사가 만들 수는 없거든요. 심사를 받고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병 일당과 관련된 거는 어쨌든 365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요새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어린이 보험도 많이 간병 일당으로 가입을 해요. 요새는. 아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할 때 간병 일당도 반드시 같이 섞어주셔야 되세요. 부모가 거의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요새는 양가 어르신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간병 일당, 아기가 입원하면 거의 요새 일주일이잖아요. 엄마 아빠 하루 월차만 쓸 수 있지 일주일 이상 휴가를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간병 일당으로 적극적으로 어린이 보험도 추가적으로 업셀링을 하고 있고, 혹시나 공동 간병을 쓴다 그러면 모든 고객님 다 동일하게 기존에 가입한 고객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메리츠 상품의 장점 수술비 중에서도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종 수술비요. 저는 종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특정 질병 수술비, 뭐 30대 수술비, 70대 수술비 좋아요. 근데 종 수술비만큼은 전 질병을 아울러서 다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의 질병 수술비가 지금 가입 금액이 얼마죠 현재? 20에 아니면 30만 원 정도일 거예요. 전 질병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금액이. 근데 종 수술비만큼은 물론 이제 1, 2, 3, 4, 5종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하지만 일종이 최저 뭐 50부터 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만약에 종수술비 가입을 한다 그러면 큰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요새 얘기하는 게요. 작년부터 유사암과 이대 질환에 관련된 거 계속 이슈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마 삼성이 아직까지도 요 이대 질환 유사암이 좀 막차라고 해서 아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렇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납니다. 가피 경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건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그 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요. 근데 종수술비는요? 예, 여기 사례가 있는데요. 더 좋은 알파로 여자분이신데 38살이고요. 이제 암 진단비랑 수술비를 가입을 하신 고객이에요. 근데 보니까 가입하고 1년 미만이어서 갑상선 진단을 받았는데 1년 미만이어서 진단비 뭐 나머지는 다 50%를 받고 종은 몇 프로를 받았다? 100%를 지급을 받습니다. 이거는 즉시 지급이에요. 즉시.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갑상선은 한 번으로 끝날까요? 의외로 재발이 많습니다. 재발이 많아요. 그때 수술 청구하시면은 종으로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 종수술비가 좋은 건 한 사고가 아니고 수술 회당으로 지급을 해드려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재발을 했을 때도 진단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지만 수술비로는 목돈으로도 드릴 수 있다. 지금 이제 알파 플러스 상품으로는 5종에 해당되는 갑상선을 째는 수술을 혹시나 했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 성인 상품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 내시경으로 수술을 갑상선을 치료했다면 3종에 해당이 돼요. 암 수술도. 여기에서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차피 그 유사암이 지금 축소가 되는 이 부분은 각사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메리츠가 종수술비가 4, 5정이 좀 2배로 떴단 말이에요. 가입 금액 자체가. 그래서 좀 지금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제 메리츠 종이 좀 좋은 건 생보 약관의 해석을 따라갑니다. 손해보험 약관이 아니고. 다른 건 다 손해보험 약관인데요. 종수술비만큼은 생보 약관이에요. 그리고 어린이가 만약에 종수술비를 가입을 한다 그러면 선천 질환 부분도 다 보험금으로 지급이 돼요. 종수술비만큼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특히 일종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치질 수술,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수술도 일종에서 나갑니다. 업계에서 안 나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책이거든요. 고의만 아니면 다 지급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감액 기간이 없다. 예, 즉시성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걸 장점으로 좀 이슈적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특히나 갑상선은 재발이 많기 때문에 진단비는 일회성이지만 수술비는 영원히 무한 반복인 걸로 지급을 한다라. 모든 전질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종수술비에 뭐 5대 질환과 관련된 것들 간병 1단까지 포함했을 때 보험료 더 좋은 알파로 만약에 고급형으로 한다 그러면 100세까지 납입 면제되면서 끝장으로 반복적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라고. 그리고 간병도 공동 간병 사용 시 실손 보상이고 급여, 특히 공단 부담금도 지급이 다 된다라는 거 좀 이슈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려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알파뿐만 아니고 모든 상품에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표준으로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저희가 유병자 상품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유병자는 메리츠의 장점. 다른 건 몰라도 암 진단은 90일 뒤 바로 100% 지급입니다. 유병자 상품만큼은. 그리고 이대 질환은 90일 면책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예, 100% 지급이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예외 질환 있잖아요. 130 몇 가지 뭐 각사별로 예외 질환 요거 뭐 수술이 2년 이내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표준 상품은 안 되고 유병자로 넘어왔는데 백내장 수술한 지 한 달은 조금 지났는데 가입 가능하냐?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 질환 수술이 138가지나 되고요. 한 달만 지나시면은 심사 통해서 인수 가능합니다. 뭐 용종 제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간병과 관련 이슈도 똑같이 유병자도 접목이 되고 또 메리츠 유병자가 좋은 건 325도 있지만 3하나 상품도 있다. 예, 2년 이내에도 수술 입원력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 1년만 보는 상품, 3하나 상품으로도 간병예단까지 가입을, 종수술비까지 다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이제 다음 달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 이슈가 뭐냐면
실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그리고 작년에요. 325 간편으로 1천만 원 이상 보험금 지급이 된 사례가 308건이에요. 내용이 많아서 글자를 좀 추격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많냐면은요, 보면은 근접사고가 정말 많아요. 아까 1년 이내도 아니에요. 한 달 이내가 너무 많아요. 특히 유병자는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체결하는 거잖아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도, 와, 325 간편으로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 28,000원입니다. 근데 가입하고 한 달 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으로 잘 앞에 보이시나요? 1,000만 원의 진단비 받고 납입 면제가 되신 사례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 이대 질환과 관련된 건 메리츠가 또 그 면책 기간이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납입 면제도 똑같아요. 이분도 2만 원 돈이네. 왜 이렇게 325가 이렇게 싸게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20년짜리로 가입을 하셨는데 납입 면제가 됐고요. 가입하고 열흘 뒤에 10일 뒤에 이분도 뇌 심장 아니면 뇌예요. 어르신들 둘 중에 하나가 많다. 암도 많지만 그래서 이대 질환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뇌경색 수술하고 나서 간병인 신청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상 기록이에요. 그리고 보험금 앞에 보이시나요? 얼마? 2,800만 원. 이래서 실손하고 다음 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납입하신 분들이 몇 천만 원을 타시고 언제까지 납입 면제가 되는 사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현장에 많아요. 아닐 것 같은데 정말 많다. 예, 그런 이슈적으로 지금 빨리 서두르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달에 좀 저렴할 때 많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325 간편만큼은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렇게 GA가 시작됐을 때 바로 가입된 상품이 아니에요. 출시가 된 상품이 아니에요. 처음엔 표준 상품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325 간편이 나온 게 언제부터다? 16년도 4월부터 현대해상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현대해상에서. 근데 보니까 처음에 그 해년도 4월에 출시했을 때 가입했을 수 있는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50세부터 75세까지예요. 지금 연령은 15살부터 9순까지거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기간에 따라서 담보력이 막 좋아지고 있어요. 예. 작년에 이대 질환 유사암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는 간병일당과 관련된 것도 80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것도 작년에 다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왜 변천사를 보여드리냐면은 기가입 고객 업그레이드 하시라고요. 언제쯤에 가입했던 고객?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가입을 한 325 유병자 고객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추가적인 더 좋은 담보에 대한 업셀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입 고객 건드려라. 보장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맥락으로 325 간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TM 채널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 상품이 GA도 승인받았습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 올바른 정기보험. 혹시 홈쇼핑에서요, 올바른 안보험 보셨어요? 가끔 간병일당하고 올바른 안보험하고 치아보험 광고로 많이 나오거든요. TV에서 키면 나오지, 지하철도 보면 뭐 쫙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지, 버스도 뭐 메리츠 걱정 인형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 홍보는 잘 되고 있다. 다만 이제 그 GA 쪽으로 지금 판촉이 좀 다르다 보니까, 수수료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좋은 많이 판매된 상품은 저희도 지금 같이 판매하라고 허락이 내려졌어요. 올바른 정기보험, 원래는 이게 TM 이름인 건데 똑같이 따왔습니다. 올바른 정기보험. 이게 무슨 상품일까요? 사망보험금. 예, 남겨진 가족한테 혹시 집에 요새 다 대출 집담보 집을 구입하거나 뭐 어떤 이렇게 이유로 대출이 다들 1억 내지는 2억, 3억 정도는 다 갖고 계실 거라 봅니다. 기본으로. 근데 아버님 갈 때 가시더라도 대출은 상환하고 가시는 걸로. 예, 남겨진 솔직히요, 아버님이 아까 그 내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시는 아버님들이 계시죠. 그게 사망으로 이루어지면 참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솔직히. 질질질질 병원에 계시다가. 그러면은 남겨진 가족은 뭐가 남아요? 빚이에요.
뭐 어머님이 취업해서 뭐 일을 하던가 그러셔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그러면 결국 그 집을 정리하고 더 안 좋은 곳으로 정말 그 기생충에 나오는 집 있잖아요. 반지하로. 하다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 사망과 관련된 것도 좀 이슈적으로 얘기하는데 메리츠가 이 상품을 출시를 한 거는요. 저렴한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로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해라. 기존에 종신보험도 있고 뭐 그런 변액보험도 있지만 필요한 자립기간 2년. 안정자금으로 해서 40세 기준이고요. 요거는 그냥 사망 1억, 질병 사망 1억으로 넣었을 때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 그리고 기간은 15년, 20년, 25년으로 했을 때 이제 보험료 비중을 좀 비교해 봤어요. 근데 보험료가 비싼 거는 사실 60대는 좀 비싸더라고요. 예,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비싸고 제가 접근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령대? 3, 4, 5. 예. 허리. 예, 경제분들, 우리나라의 그 핵심 주 가장 멤버가 거의 40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나 50대, 40, 50대. 요분들이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사망보험금이 종신으로 하면은 몇십만 원이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가입은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 상품으로 가입하면은 정말 놀랍게도 2만 원, 3만 원대로도 커버칠 수 있어요. 예, 추가적으로 꼭 업셀링을 해야 되는 게 이 상품인 것 같고요. 이 상품은 10,000원만 가입해도 무슨 서비스가 나온다? 장례용품 부가 서비스가 또 있어요. 10,000원의 행복. 그게 뭐냐면은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저희가 뭐가 나가죠? 서비스로? 그릇, 종이컵 같은 거, 종이그릇 같은 거, 종이컵, 숟가락, 젓가락 200인분 있죠. 요 서비스가 나갑니다. 이거를 가입을 했을 때, 피보험자 사망했을 때. 예, 서비스로 해서 추가적으로 좀 업셀링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부대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이거를 문자로 지난달 중순에 나왔어요. 이 상품은요. 나왔더니 그날 하루에 버라이어티하게 팀장님 한 분이 필히 받으셔가지고 충북 청주에 계시는 K대리점 팀장님이신데 설계 매니저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으셨어요.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 라고 했더니 팀장님이 일단 설계를 해보시더니 괜찮았나 봐요. 원래 다 팀장님들 본인이 좋으시면 본인들이 먼저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날 본인하고 배우자분 2건을 가입을 하고 나서 곧바로 그날 아침에 이제 동생 부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이거 10,000원대, 20,000원대야. 가입을 해라. 그리고 바로 전자서명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님이 그날 좀 바쁘셨더라고요. 그거 하고 동시에 점심 식사 이후에 어린이집 방문 예약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계약자, 뭐 선생님들 포함해서 몇 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했더니 그 가입이 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추가적으로. 예, 그 총 7건 해갖고 보험료로 하면 한 42만 원입니다. 42만 원. 근데 이거는 20년짜리는 수정률이 240% 정도 되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한 케이스예요, 그날. 네, 설계 매니저한테 문자 하나 받은 걸로 필 받으셔가지고 저희 자료도 주지 않았어요. 페이퍼 그때 월초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한 케이스가 있어서 저렴하니까 된 거예요. 솔직히 사망보험금은 다들 인식들은 있는데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도 꺼려. 나중에 할게. 일단 캔슬. 나중에 할게. 근데 이거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라서 충분히 커버칠 수 있다. 예, 저희가 진단비, 수술비, 실손보험 얘기하실 때 같이 한번 세팅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라고 봐요. 지금 현실에. 의외로 대구에서 계약책을 많이 들어옵니다. 코로나라도 혹시 사망하시면 보험금 받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예, 지금 그런 뭐 어쨌든 의외로 서울 것보단 지방에서 저희는 매출이 더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더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지만요. 치아보험도 마찬가지로 메리츠는 임플란트 각사별로 치아보험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1년 뒤에 100% 지급입니다. 아직도 그거는 남아있다. 맨날 저희가 이제 2년으로 기간이 좀 연장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올해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슈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달 아까 그 간주 위보 구슬이 3알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이번 달 대박나는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 화이팅 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